안녕하세요. 어떻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빠르게 자주 출시할 것인가 주제로 발표하게 된 토스페이먼츠 SRE 데보스팀 리더 하태호입니다. 오늘 발표를 진행하기에 앞서 발표 내용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토스페이먼츠가 어떤 서비스를 만들고 제공하고 있는지 간략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토스페이먼츠는 사업자들이 필요로 하는 결제와 관련된 기술적 도구를 제공하는 페이테크 회사입니다. 온라인에서 상품을 구매하실 때 이런 결제창 화면을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수만 개의 가맹점이 범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구성된 기본적인 결제창과 발표자인 제 이름을 딴 테오페이와 같은 자체 간편 결제를 쉽게 만들 수 있도록 하는 브랜드 간편 결제 솔루션 브랜드페이. 온라인 판매를 시작하고 싶은데 처음부터 쇼핑몰을 만들긴 부담스러운 사장님들이 상품에 대한 링크를 만들어 고객이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링크페이와 같은 서비스를 통해 새로운 결제의 경험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결제 기능 이외에도 매출과 정산 내역 조회, 현금 영수증 발행, 부가세 신고 자료 조회 등 사장님들께서 사업을 운영하시며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요. 토스페이먼츠는 이런 부분에 대한 해답을 제공하는 상점 관리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토스페이먼츠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API와 SDK, 복잡하고 오래 걸리는 PG 사용을 위한 계약 절차를 빠르고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전자계약 시스템, 수많은 거래 내역을 제한된 시간 내에 정확하게 처리하는 거래정산 시스템 등이 있습니다. 토스페이먼츠는 일반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B2C 서비스 기업이기보다 사업자를 대상으로 유틸리티 서비스를 제공하는 B2B 기업에 가깝습니다. B2B 서비스는 서비스 제공자가 더 좋은 제품과 서비스 품질을 제공할수록 사업자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따라서 토스페이먼츠는 가맹점의 성장에 기여하는 제품을 만드는 것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업자들이 필요로 하는 기술적 도구를 적시에 완결성 있게 제공하면 됩니다. 토스페이먼츠의 비전이자 목표이기도 한데요. 토스페이먼츠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먼저 코드를 잘 작성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뻔한 이야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기업들이 비즈니스 문제를 풀어나감에 있어 차지하는 소프트웨어의 중요성, 그리고 그 소프트웨어가 코드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토스페이먼츠가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수행하며 리팩토링한 레거시 어플리케이션에는 작성된 지 20년이 넘는 코드도 있었는데요. 리팩토링된 이 어플리케이션은 또 앞으로 몇 년간 사용되게 될까요? 토스페이먼츠는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한 코드를 작성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신규 입사자를 대상으로 좋은 코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한 가이드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코드가 전부는 아닙니다. 좋은 코드의 가치는 개발자가 작성한 코드가 서비스에 배포되어 사용자에 의해 이용될 때 가치가 발현됩니다. 사용하지 않는 코드는 아무리 잘 작성한 코드라 하더라도 기술적 관점에서 보면 바이트 덩어리일 뿐입니다. 따라서 개발자가 작성한 좋은 코드가 제품화되어 가치를 마음껏 발현할 수 있도록 코드 작성 단계에서부터 서비스 배포 및 운영까지의 제품 전달 파이프라인 전체가 잘 구성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품이 개발되고 서비스 되기까지의 과정은 보통 프로젝트 구성, 개발, CI/CD 환경 구성, 배포, 운영의 순서를 가집니다. 지금부터 토스페이먼츠가 안정적인 서비스를 빠르게 자주 출시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단계별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로젝트 구성 및 개발 단계입니다. 토스페이먼츠는 MSA를 구성하는 각 서비스를 대부분 스프링과 코틀린을 이용하여 구성하고 있습니다. MSA 구조로 시스템을 구성하다 보면 생각보다 프로젝트를 구성해야 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는데요. 스프링과 코틀린을 활용한 기본 프로젝트 구성은 쉬울지 몰라도 사내 환경에 맞춰 프로젝트를 구성하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비스가 쿠버네티스 기반으로 운영된다는데 도커 베이스 이미지는 어떤 것을 써야 하는지, 쿠버네티스에서 동작하는 서비스 로그는 어떻게 남겨야 하는지, 민감한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관해야 하는데
암호화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너무나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 많지요. 이러한 사내 구성 요소들을 문서로 잘 작성해 두어도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부담이 됩니다. 신규 입사자에게는 방대한 문서가 부담이 될 수 있고, 이미 여러 차례 프로젝트 구성을 해보신 분도 계속해서 추가되거나 변화하는 사내 인프라 환경을 모두 이해한 상태로 프로젝트를 구성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지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항상 최신 상태로 유지되는 보일러플레이트 프로젝트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보일러플레이트 프로젝트는 JPA, 레디스, 카프카, 클라우드 컴픽, 배치, 린터, 테스트, 센트리, 로깅, 공통 모니터링, 사내 넥서스 리파지토리, 도커 파일 등 기본적인 요소가 모두 구성되어 있어 사용해야 할 DB 정보만 설정해주면 바로 비즈니스에 필요한 로직의 작성이 가능한 수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로 다른 비즈니스 문제를 해결하는 서버 모듈을 개발하더라도 로깅이나 모니터링과 같이 모든 서비스가 필수적으로 챙겨야 하는 기능을 공통 라이브러리로 제공합니다. 이 라이브러리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프로젝트와의 의존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설계 및 구현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가 라이브러리와 간결합되어 있으면 유지 보수가 힘들기 때문인데요. 이를 위해 라이브러리의 구성 요소들은 퍼블릭 API 노출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스프링 부트의 오토 컴퓨레이션 기능을 이용하여 기능을 확장하는 모듈의 경우는 프로젝트에서 접근할 수 있는 API가 전혀 없도록 모듈화되어 있습니다. 보일러플레이트 기반의 표준화된 프로젝트 구성과 모듈화된 공통 라이브러리 덕분에 전사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공통된 기능의 적용이 용이한 편인데요. 전사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변경사항을 추가하거나 라이브러리의 버전을 올리는 풀 리켓을 생성해도 컴파일이 안 되거나 스프링 어플리케이션의 구동에 실패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이러한 구성을 활용해서 토스페이먼츠는 전체 시스템 모니터링 및 로깅 일관성을 강화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았고, 최근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로그4j 보안 취약점 문제를 대응할 때도 전체 시스템을 대상으로 자동화된 방식의 풀 리퀘스트를 생성하여 쉽게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토스페이먼츠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프로젝트 구성을 간소화하여 MSA 서비스 추가에 소요된 시간을 단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CI/CD 단계입니다. 개발자가 개발한 코드는 CI/CD 파이프라인을 통해 제품으로 전달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CI/CD 파이프라인을 구성하는 일도 생각보다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클라우드, 컨테이너 기술, 인프라를 코드로 운영하는 IEC 도구의 발전으로 과거보다 CI/CD 파이프라인을 구성하기 더 쉬워진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개발 환경 구성과 마찬가지로 사내 환경에 맞추어 프로젝트 빌드 및 배포 파이프라인을 구성하는 것은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샘플 YML 파일을 기반으로 프로젝트명, 도메인, 메모리 할당량 등의 최소 수정을 통해 CI/CD 환경의 구성이 가능하도록 하여 해결하고 있습니다. 물론 특이한 요구사항들은 데브옵스 엔지니어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만 대부분의 요구사항이 비슷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간단한 수정만으로도 배포 파이프라인을 구성하고 배포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CI 부문에서는 고CD와 GitHub 액션스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토스페이먼츠에서는 풀 리퀘스트가 생성되면 린트 체크, 테스트, 레스톡스 테스트를 기반으로 한 사내 API 카탈로그의 문서 발행, API 리뷰 프로세스 수행 등 다양한 CI와 관련된 작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GitHub 액션스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요. 워크플로우를 YML로 정의할 수 있다는 점과 YML 파일을 Git 리파지토리에 포함만 시켜주면 되는 사용 방법 덕분에 앞서 소개드린 적 있던 보일러플레이트 프로젝트에 포함만 해준다면 큰 노력 없이도 전사 시스템에 반영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개발자분들이 별도로 CI 환경을 구성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CI/CD 과정에서 빌드 과정은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작업이고 개발자의 생산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적화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빌드 작업 자체도 오래 걸리는데 CI/CD 환경의 문제로 작업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진다면 안 되겠지요. 토스페이먼츠는 실제로 2021년 매우 빠른 속도의 개발자 증가와 디벨롭 브랜치에 머지되면 개발 환경에 자동 배포되는 환경 구성으로 인해 빌드 작업을 수행할 컴퓨팅 자원이 모자라서 빌드 지연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CI/CD 도구들은 빌드 작업을 수행할 컴퓨팅 자원을 늘릴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고CD의 경우 에이전트를,
GitHub 액션스는 러너를 추가 배포하면 되는데요. 빌드 작업을 수행할 컴퓨팅 자원을 늘린다고 무조건 빨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한 가지 더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빌드 작업을 수행할 컴퓨팅 자원이 늘어나면 빌드 작업을 수행할 컴퓨팅 리소스를 할당받기 위해 대기하는 시간은 줄어들겠지만 빌드 결과물이 저장될 수 있는 장비가 많아지면서 다음 빌드에서 빌드 캐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문제는 모든 빌드 장비가 접근할 수 있는 공유 스토리지를 도입함으로써 해결하고 있습니다. 빌드가 어느 장비에서 수행되더라도 캐시 히트가 발생하기 때문에 빌드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부분에서 CI/CD에 소요되는 시간을 최적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변경이 잦은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와 변경이 자주 발생하지 않는 라이브러리 부분을 구분해서 빌드할 수 있게 해주는 스프링 부트 레이어드 자르, 그리고 도커 멀티 스테이지 빌드를 통해 도커 이미지 경량화 및 캐시 효과를 높이고 있으며 빌드 병렬화 등의 기능을 통해 더 빠른 빌드 속도를 보여주는 도커 빌드 킷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토스 페이먼트는 클라우드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동적으로 컴퓨팅 자원을 조정하는 것이 가능한데요. 시간대별로 빌드 서버의 수를 조절하여 빌드 요청이 몰리는 시간에도 컴퓨팅 자원이 부족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발자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이미 최고 사양의 인텔 맥을 제공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입사 시점이나 장비 사용 기간과 상관없이 모든 개발자의 맥을 M1 Max 최고 사양으로 바꿔주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배포, 즉 신규 버전을 서비스에 적용하는 과정입니다. 토스 페이먼트의 거의 모든 프로젝트는 쿠버네티스에 배포되고 있으며 이스티오에 의해 트래픽이 제어되고 있습니다. 이스티오를 이용하면 비율 단위의 트래픽 조절이 가능한데요. 1% 단위로 신규 버전을 서비스에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구성해두어 혹여나 스테이징 환경에서 발견하지 못한 문제가 프로덕션 환경에서 발생하더라도 빠른 롤백이 가능해 영향 범위를 최소화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서비스를 운영하다 보면 개발자가 개발한 서비스 단위 배포가 아닌 쿠버네티스, 이스티오 버전업과 같은 클러스터 레벨의 배포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작업들은 클러스터 전체의 안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한 작업에 속합니다. 클러스터 레벨의 트래픽도 1% 단위로 조절될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토스 페이먼트는 두 개의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액티브 구조로 운영하여 언제든 트래픽을 한쪽 클러스터에서 제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한쪽 클러스터의 트래픽을 완전히 제거한 후 작업을 하고 다시 트래픽을 넣어봄으로써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클러스터 레벨의 개선 작업을 부담 없이 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인프라 레벨의 개선 활동도 빠르고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클러스터 레벨의 장애가 발생한 상황에도 트래픽을 조정하여 장애를 피하는 것이 가능하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운영 단계입니다. 개인적으로 서비스 운영이 전체 소프트웨어 생명 주기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개발자가 작성한 코드의 가치가 발현되는 단계이자 가치가 계속해서 누적되는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운영 단계에서는 우리의 시스템이 기대한 대로 잘 동작하고 있는지,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문제가 있다면 알림을 수신해서 빠르게 복구할 수 있는지 등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이터 유형 또는 기능을 크게 매트릭, 로그, 트레이스, 알림 4가지로 분류해 보았습니다. 먼저 매트릭입니다. 매트릭은 시스템의 상태를 주기적으로 측정하여 숫자화한 데이터입니다. 서버가 정상적인 상황인지 확인하기 위해 10초 단위로 측정하고 있는 CPU 사용률 정보나 메모리 사용률 정보 등이 매트릭의 예입니다. 매트릭이 수집된 상태로 저장만 되어 있다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를 시각화하고 문제가 있다면 알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토스 페이먼트는 훌륭한 시각화 기능을 제공함과 동시에 다양한 데이터 스토리지를 지원하는 그래파나를 통해 여러 데이터 소스에 저장된 정보를 조회하고 알림이 생성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있습니다. 잘 구성된 매트릭 시각화 및 알림 도구가 있는데 새로운 MSA 서비스를 추가할 때마다 일일이 연동해야 한다면 귀찮겠죠? 보일러플레이트 프로젝트에는 이미 기본적인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MSA 서비스를 새로 개발할 때 모니터링 구성을 잊게 되더라도 기본적인 모니터링은 자동으로 진행됩니다. 다음은 로그입니다. 로그는 어떤 처리나 이벤트가 발생할 때마다 생성되어 기록되는 데이터로 일종의 히스토리 데이터입니다. 개발자가 남기는 어플리케이션 로그 외에도
웹서버 등이 남기는 액세스 로그, 시스템 부팅 과정에서 남는 부팅 로그, JVM GC 로그 등 상당히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요. 그중 어플리케이션 로그와 액세스 로그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소개드리려 합니다. 어플리케이션 로그는 어플리케이션이 어떻게 동작했는지를 기록하는 로그를 의미합니다. 개발자가 프로그램 로직 내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시점에 관련 문맥 정보와 함께 로그를 남기게 되기 때문에 비정형적이고 로그의 양이 많은 편입니다. 로그의 양이 많아 보관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편이지만 로그는 시스템이 예상치 못한 동작을 했을 때 문제 분석에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되고, 로그가 있다면 로그가 남아있지 않을 때 대비 원인을 파악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 극단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찾기 쉬운 형태로 오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시간이 지날수록 잘 찾지 않게 되는 데이터를 위해 많은 비용을 투자하는 것은 아까운 일입니다. 생성된 지 수십일 정도의 로그만 저장하고 있는 일라스틱서치의 클러스터의 규모가 이미 작년에 100TB를 넘고 로그의 양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기 때문에 데이터 저장 비용을 줄일 수 있어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 스토리지 티어링, 즉 로그가 생성된 시점이 오래될수록 고사양 장비에 저장된 데이터가 저사양 장비로 이동하도록 구성하여 운영함으로써 로그 저장 비용을 줄이고 있습니다. 초장기로 보관해야 하고 잘 조회하지 않는 데이터는 S3에 넣어 비용을 더 줄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액세스 로그입니다. 엔진엑스, 아파치 HTTP 서버, 톰캣, 인보이 프록시 등의 웹서버뿐만 아니라 로드 밸런서, CDN, S3 등 웹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서버들은 액세스 로그를 기본적으로 제공하는데요. 액세스 로그는 서버가 하나의 요청을 처리할 때마다 한 줄로 기록하는 형태의 로그로 일종의 디지털 발자국 역할을 하며 서비스 트래픽에 대한 이해, 네트워크 문제 식별 등의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액세스 로그에 요청과 관련된 문맥 정보가 부족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오더 아이디를 기반으로 거래 내역을 조회하는 API의 경우는 오더 아이디가 URL 경로에 포함되어 있어 액세스 로그를 통해 어떤 오더 아이디에 대한 조회 요청이 있었는지 알 수 있지만, 현금 영수증 발급 API의 경우 URL 패스에 식별자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액세스 로그만으로는 어떤 현금 영수증이 발급되었는지 알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하나의 고객 요청 처리를 위해 여러 개의 서버가 협업하는 상황에서 액세스 로그에 공통된 식별 정보가 없다면 분산된 로그를 추적하기 어려워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제 원인을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죠. 그래서 토스페이먼츠는 액세스 로그를 남길 때 분산 추적에 필요한 식별 정보가 되는 트레이스 아이디와 스판 아이디 외에도 어느 API가 요청을 처리했는지, API를 호출한 서비스는 무엇인지, 요청을 처리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및 데이터 센터 정보, 가맹점 식별 정보 등 특정 요청의 문맥을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액세스 로그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트레이스 아이디가 있기 때문에 특정 문제가 되는 요청을 쉽게 찾아서 빠르게 문제를 수정하고 있으며, 액세스 로그에 포함된 여러 문맥 정보를 기반으로 지표를 만들어 특정 API에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특정 가맹점이 문제를 겪고 있지 않은지 등의 서비스 품질 관리 및 최적화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트레이스입니다. 이 이미지를 이미 접해보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넷플릭스의 Director of Operations Engineering을 담당한 조시 에반스라는 분이 2016년 넷플릭스의 아키텍처를 소개하며 등장한 이미지입니다. 이런 복잡한 서비스 간 의존 관계를 가진 상태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면 원인을 파악하기 참 어렵겠죠. 트레이스는 분산 시스템 간의 호출 정보 및 문제 발생 여부 등을 쉽게 알 수 있게 해주는 도구로, 엔지니어들은 트레이스 데이터를 기반으로 복잡한 요청 처리 과정에서의 오류 또는 병목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토스페이먼츠도 레거시 시스템에 대한 점진적인 세대 교체가 가능하도록 MSA 구조로 시스템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어 소규모 서비스들이 서로 네트워크 통신을 통해 비즈니스 문제를 풀어가던 중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제의 원인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분산 추적 문제라고 하는데요. 분산 추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구가 이미 많이 있습니다. 예거, 집킨, 핀포인트, 일라스틱 APM과 같은 솔루션, 그리고 각 솔루션이 제공하는 인스트루먼테이션 라이브러리 또는 에이전트를 이용하면 코드 수정 없이도 여러 마이크로 서비스에 걸친 요청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손쉽게 분산 추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토스 페이먼트 또한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제를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핀포인트를 적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산 추적 시스템을 사용할 때 아쉬운 점이 몇 개 있었는데요. 첫째는 이러한 시스템들이 샘플링 기반으로 동작한다는 점. 둘째는 트레이스 아이디가 아닌 요청 단위로 별도 메타데이터를 추가하거나 메타데이터를 기반으로 요청을 찾는 것이 어렵다는 점. 마지막으로 성능 문제보다 외부 시스템과의 통신이나 비즈니스 로직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익셉션 등의 문제를 추적해야 하는 경우들이 더 많은데, 분산 추적 시스템들은 서비스 간의 레이턴시나 문제가 발생했다는 사실은 잘 보여주나 정작 어떤 이유로 문제가 발생했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요청에 대한 어플리케이션 로그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샘플링의 경우 샘플링 레이트를 높여주면 해결할 수 있지만 나머지 문제는 해결하기 어려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구성된 별개의 로그 뷰어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로그는 샘플링하지 않고 100%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요청이 저장되어 있을까 고민할 필요가 없고, HTTP API 단위의 요청 처리 결과와 함께 개발자가 남겨준 어플리케이션 로그가 같이 보이도록 구성해서 성능 문제가 아닌 로직 문제의 경우에도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라스틱서치를 활용하여 다양한 조건으로 특정 요청을 식별할 수 있도록 구성함과 동시에 최근 수십일간의 로그는 빠르게 조회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어 사용하기도 편리합니다. 물론 APM이 지원하는 만큼 자세한 정보는 보이지 않지만 더 자세한 정보 확인이 필요할 경우 APM에서 조회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구성하여 더 자세한 분석도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직접 구성한 화면이다 보니 강조하고 싶은 영역을 색상으로 표현하는 것도 가능한데요. 예를 들면 정상 처리된 요청은 파란색, 실패는 빨간색, 처리 시간이 오래 걸린 것은 주홍색으로 표시하고 있고, 로그 레벨에 따라 회색, 초록색, 빨간색, 특별히 익셉션 스택 트레이스는 배경색으로 붉은색을 넣어 잘 보이게 했고, 어플리케이션 로그의 경우도 이전 로그 항목과의 시간차를 계산해서 시간차가 클 경우 색상 표시를 해주어 어느 부분을 보아야 할지 알기 쉽게 구성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잡한 요청 처리가 발생하더라도 비교적 쉽게 문제가 되는 부분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정 요청에 대한 트레이스와는 관련이 없지만 액세스 로그를 기반으로 생성된 서비스 간 의존성 그래프를 매주 서버 개발자들이 모여있는 채널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MSA 서비스가 커질수록 서로 의존하고 있는 서비스의 관계 파악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의존성 그래프를 통해 아키텍처적인 개선 포인트 및 병목사항을 찾고 신규 입사자의 적응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순단 발생 가능성이 있는 작업을 할 때 영향받는 서비스를 식별하는 데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알라팅입니다. 아무리 좋은 매트릭, 로그, 트레이스 데이터 수집 및 저장 시스템을 가졌다 하더라도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음을 개발자 및 서비스 운영자가 알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겠지요. 알림은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 사람의 조치 또는 인지가 필요할 것이 예상될 때 담당자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알림은 알림 수신자의 액션이 필요한 상황에서 보내지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담당자가 알림을 수신했을 때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된 정보를 함께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알림 메시지를 구성할 때 이 메시지가 왜 왔는지, 메시지가 발송되는 임계치는 얼마인지, 알림 발생 정책은 어떻게 되는지, 그 기반이 되는 원천 데이터는 무엇인지, 알림을 발생시킨 원천 데이터 속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패턴이 무엇인지 자동으로 판단하여 문제건들에 대한 요약된 정보를 제공합니다. 문제가 되는 요청의 로그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 해당 로그를 볼 수 있는 로그 뷰어 링크를 알림에 포함시켜 발송하여 문제를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정 건이 아닌 패턴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형태의 알림의 경우 데이터가 시각화되어 있는 대시보드로 이동할 수 있는 링크를 항상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개발한 알림 시스템과 달리 센트리와 같은 도구를 사용함에 따라 알림 커스터마이징이 다소 어려운 경우에는 센트리 알림을 분석하는 봇을 통해 센트리 알림을 발생시킨 로그를 바로 찾아갈 수 있도록 링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 문제를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시계열 예측 모델을 통해 이상 탐지 등도 수행하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알림이 발생한 이유를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매트릭 저장소로부터 알림을 수신하고 있습니다. 알림은 단순히 문제 발생을 빠르게 인지하고 복구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최소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문제가 발생하면 알 수 있다는 사실을 통해 개발자의 배포에 대한 부담을 줄여서 더 자주, 더 빠르게 배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알림들은 개발자가 신규 프로젝트 구성 시 별도로 고민하지 않더라도 전체 서비스에 자동으로 적용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알림 종류를 지속적으로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알림 종류의 다각화 외에도 개발 및 운영자의 피로가 높아지지 않도록 false positive, 오탐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과 false negative, 탐지 실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본 발표의 제목은 어떻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빠르게 자주 출시할 것인가입니다. 사업자들이 필요로 하는 기술적 도구를 적시에 완결성 있게 제공하고자 하는 토스페이먼트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품을 자주 출시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대해 먼저 비즈니스 문제의 기술적 해결의 기초가 되는 코드의 지속 성장 가능성을 중요시 생각하여 개발자를 대상으로 좋은 코드에 대한 온보딩 세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MSA 특성상 빈번히 발생하는 프로젝트 및 CI/CD 환경 구성의 어려움을 보일러플레이트 프로젝트와 YML 파일로 정의 가능한 CI/CD 환경을 통해 해결하고 있으며 전체 서비스를 대상으로 일괄적인 버전업을 수행해도 큰 문제가 없는 공통 라이브러리를 통해 지속적인 옵저버빌리티 부분 강화가 이루어져 더 자주 배포해도 문제는 더 적게 발생하는 환경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실험이 가능하도록 CI/CD에 소요되는 시간을 지속적으로 단축시키고 있으며 쉽게 트래픽 조절이 가능한 액티브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운영을 통해 데브옵스 및 인프라 엔지니어가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레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작업을 서비스 영향 없이 자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인프라 레벨에서의 실험 및 고도화도 자유롭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도화된 옵저버빌리티 시스템이 서비스에 문제가 발생함을 실시간으로 SRE 및 담당 개발자에게 알려주고 있어 하루에 수십 차례 배포가 이루어져도 걱정되지 않는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이 가능한 환경을 구성하여 서비스를 빠르게 자주 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토스페이먼트는 함께하는 가맹점이 더 빛날 수 있도록 사업자들이 필요로 하는 기술적 도구를 적시에 완결성 있게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애자일한 조직이 되기 위해 오늘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